요즘 거대 양당을 바라보고 있자면 한마디로 가관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온 민주당은 이제 당명에서 민주라는 단어를 빼야 할 정도로 이 나라 정당들 중 가장 독단적인 정당으로 퇴행하고 있습니다. 1인 권력자를 중심으로 소수의 chấp권 전위부대가 포진하고 그걸 극렬 당원들이 둘러싸며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난 2020년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태풍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달라고 공개 호소한 지 하루 만에 평양에서만 노동당원 30만 명이 탄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양시 당 간부들이 즉시 긴급협의회를 열어 조직 방안을 논의하던 그 장면이 지금의 더불어 이재명 왕국과 얼마나 겹쳐 보이는지 모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 국민의 짐, 기득권의 힘으로 불린 지 오래입니다. 이미 국민들 머릿속에 글이 각인되어 버렸기에 아마도 국민의힘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으로 다음 대선을 치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 요즘은 정당의 이름이나 슬로건을 정할 때 그 당의 정체성과 지향점을 따라 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가장 약하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한 위장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점을 요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또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배신자 프레임이 전당대회의 제1 이슈가 되고 있는 걸 보고 있자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2년 전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장제원, 권성동 같은 윤핵관들이 유승민, 이준석 같은 인물들을 배신자라며 핍박하고 쳐내는 모습을 보고 기가 찼던 그 기억이 다시 소환됩니다. 당적 한번 안 바꾸고 그 당에서 20년을 버텼던 제 눈에 비친 그 모습은 당신들 모두가 당 어려울 때 나갔다 온 사람인데 누가 누굴 욕하냐? 배신자들끼리도 개파란 게 있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유승민, 홍준표 단일화를 끝까지 외치며 윤석열 후보를 돕지 않았던 것은 적어도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을 가진 국민의힘 당원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켰다고 그렇게 욕했던 문재인 정권의 칼잡이 윤석열 검사에게 당을 통째로 내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따라서 배신이란 말을 꺼낼 자격 자체가 없는 정당이 바로 국민의힘인데 이제 또 배신자 프레임이 전당대회 제1화두가 되고 있는 게 국민 눈에는 딱 코미디인 것입니다. 예전 권력자에겐 바른 말 한마디 못하면서 대통령의 오른팔, 왼팔 이렇게 충성 경쟁을 하다가 새로운 권력자가 나타나면 곧바로 그쪽이 붙어 배신을 밥 먹듯이 해온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 배신이란 낙인과 공격만큼 두렵고 치명적인 게 없는 모양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던 권력 실세도 반동으로 몰리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져 숙청되는 저 북쪽의 비문명 집단과 닮아도 어찌 저리 닮았나 싶습니다. 국민은 없고 대신 그 자리를 1인 권력자와 극렬 당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작금의 정치판을 바라보며 국민은 울었다 웃었다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분노와 우울감으로 귀결되는 이 시대의 저질 코미디가 언제쯤 끝날까 싶습니다. 우리 개혁신당도 양당 모두 까게 하는 게 니들 개혁신당의 정체성이냐? 당신들이 말하는 개혁은 뭐냐고 묻고 있는 국민들의 물음에 속히 답해야 합니다. 나라 발전을 가로막고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거대 양당의 후진적 프레임 정치를 타파하고 공동체의 미래 먹거리와 혁신적 사회제도를 고민하며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정책으로 국민의 타는 목마름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개혁신당이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